이달과 정부 채권 수익률 보실 때 IMF 외환 위기 시에는 이자율이 정책 이자율이 25% 이상을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IMF가 저희한테 이제 권고를 해서 아마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금융위기 때는 이게 환율이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렇게 각각 틀린데 IMF 때에 이게 이자율을 이렇게 높였던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IMF 처방에서 좀 잘못된 게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그 뒤에 11페이지 그 뒤에 보시면은 주가 지수와 부동산 가격 지수 나타냈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 지수가 2,000 정도 간 거는 이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10년 전, 20년 전으로 보면은 20년 동안에 2배 정도 이렇게 뛰는 거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다시 한 작년에 한 100조 정도가 쭉 빠져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게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버블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우리가 위기만 아니었다면 한 2,500, 3,000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여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해서 아까 버블이라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제가 의견을 달리 보고 싶은데 어떠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두 개나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97년에 한 번 겪었고 최근에 이제 2008년에 겪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의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이자율의 움직임을 보면요. 위기를 겪고 나서 첫 번째 위기 때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25% 이상으로. 반면에 이번에 그 위기를 겪고 나서는 이자율이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자율의 움직임은 정책적인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떠한 그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냐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때 이자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IMF의 권고 때문입니다. 아까 IMF가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고 했지만 IMF를 우리가 마냥 고마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컨디셔널리티라는 걸 하는데 이런 식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돈을 찔끔 주고 또 하나 조건 만족시켜주면 돈을 찔끔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족시켜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위기를 결국은 해결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식의 고금리 정책이 들어섰는데 이 고금리 정책을 권고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환율을 안정시키자. 이 이유죠. 그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 고금리가 필요하냐? 그때 IMF 위기 때 문제는 뭡니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위기가 시작되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본이 들어와야 환율이 이제 안정되는데 자본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자율을 올려야 자본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정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율을 올렸더니 자본이 들어왔습니까? 나가던 자본이 안 들어왔죠. 오히려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국내 경기만 나빠졌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이자율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힘들었고 사실은 이렇게 이자율만 안 올랐으면 부도나지 않았을 기업들도 사실 부도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기가 훨씬 더 증폭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고금리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의 어려움을 2중, 3중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번에 위기 때는 그래도 사실 우리가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실물 경제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율이 급등해서 그때 환율의 급등은 사실 우리가 900원대에서 1600원까지 올랐으니까 환율의 급등 양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좀 덜 할지 몰라도
거의 IMF이기 때랑 비슷한데 이 국내 경기의 그 실물 경제 위축은 좀 덜하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금리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금리 정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물 경제가 좀 타격을 덜 받았다는 거고, 사실 이러한 경험을 본다면 우리가 참 이때 고금리 정책은 좀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책을 쓸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고금리를 우리가 쓰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쓰진 않았다면 우리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때 주식 가격이 사실 지금 보면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되는데, 또는 뭐 80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남짓해서 2000으로 올라간 거는 뭐 정상적인 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뭐 이 정도의 상승은 그러니까 10년에 한 2배 정도, 그 정도는 사실 뭐 아주 과도한, 또 우리나라 같이 통장률이 높은 나라에서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그 상승 정도는 상대적으로 버블의 느낌이 좀 적었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최근 다시 한 1600, 170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봐도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의 버블은 상승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약간 좀 버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높았었고, 상승에 또 사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왼쪽 지수로 보셔야 되는데, 왼쪽의 지수로 보시면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게 이제 60 정도고 40이니까 50 정도 되다가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DTI나 뭐 LTV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가 GDP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에서 또 2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LTV나 그 DTI 때문에 사실 버블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완화됐기 때문에 아주 미국처럼 완전히 그 만기한 버블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를 신문에서 이제 많이 봅니다만 예. 정확하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너무 잘 예. 몰랐었는데 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물가 쪽만 쳐다보고 있어서 자산 가격 이쪽을 컨트롤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좀 문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슈퍼파워의 자유로울 수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자본 어떤 시장의 그 기제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과 통화 정책의 양상이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건 잘못한 거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또 잘한 거라는 그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물가만을 위주로 하는 이제 통화 정책의 결과가 말씀하신 이제 LTV나 DTI 다른 쪽에서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큰 버블은 예방을 했고, 금융위기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좀 잘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의 모습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현재 어떤 공부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통화 정책의 담당자들이